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세드대학의 고선규를 합니다. 오늘 2020년 독도 영유권 수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도 연구의 최고 전문가이신 박진호 박사님의 스가 내각의 독도 정책 그리고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곽진호 박사님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독도 문제 전문가신데요. 오늘 이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대체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곽진호 박사님의 발표 내용과 더불어서 한국 정부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독도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 또는 스가 정권과 어떤 식으로 어쨌든 정책적 그 공조 또는 입장을 취해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베 내각이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 정권이라는 그런 이제 평가와는 다르게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말았는데요. 이런 아베 정권과는 달리 스가 정권은 상당히 실리적인 외교를 또는 실리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가 정권은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출범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예방뿐만이 아니라 또는 이제 일본 경제의 특히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실리적인 고트 트러블이라는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도 핸드폰 요금이 높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2,900엔대의 그런 우리말 한 3만 원 정도의 통신 요금, 핸드폰 요금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건 이제 각각의 소프트뱅크라든지 이제 핸드폰 통신사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형태로 정책적 성과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적 성과와는 달리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스가 정권은 아베 수상이 갑자기 그만두게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 지지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스가 정권은 이제 아베 정권 2.0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즉 이전의 정권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간에 이제 한일 관계에서 쟁점이 됐던 그런 이제 징용공 문제나 그다음에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서 뭐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도 당분간은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가 정권이 독자적인 정권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현재 상태는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베 정부가 이제 끝나고 스가 정권이 되게 되면서 일본 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에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새 학기에. 그 교과서의 채택률을 본다고 한다면 아베 수상이 푸시를 했던 역사 교과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한다면 역사나 국민 교과서를 보면은 2020년 올해는 뭐 국민이 5.8%, 학교에서 전체 학교에서 역사가 6.4%나 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교과서가 채택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게 1% 또는 1% 미만으로 줄어드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이런 이제 특히 보수적 지지 기반들이 변화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뭐 아베 정권, 스가 정권에서도 이 부분들은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의 그 반대 비율이 높습니다. 그 40대 이상의 비율과는 달리 물론 이제 60대 이상은 이 60세 세대분, 60대, 그러니까 70대 이상 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5년 체제에서 즉 사회당 지지, 혁신 지지 세력분들이 이제 지금 고령화돼서 사회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야당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긴 합니다만 특히 이 여당의 자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인 이 20대, 30대의
그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일본 그 정치가 정치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아베 정권과는 달리 스가 정권에서는 앞으로 특히 영토 문제에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정책적 순위도 선호도에서 후순위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이제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스가 수상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향후 미사일 문제라든지 쟁점들을 납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한국 정부가 좀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된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시켜서 볼 때, 그러니까 스가 정권에서도 앞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지율이 더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리 중심의 스가 수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권의 그런 응집성,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 부분들, 즉 일본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계기를 만들려고 하게 될 그런 부분에서 경제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베 수상은 이제 아베 정치의 본질은 그러니까 이념적인 문제, 특히 이제 영토나 특히 그 전후청산 같은 문제들을 쟁점화시켜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익의 지지 세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이기고 그다음에 정책성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력을 담보하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스가 수상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경제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아베 정권과는 달리게 스가 정권에서는 좀 더 한일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들이 많다고 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스가 정권에서 영토 문제가 정책 선호도에서 그 후순위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도 이제 정상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이거의 현상 유지를 한국 정부는 바라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영토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은 그 바람직한 그 정치적 방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가 정권 특히 이제 내년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한일 간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년 7월 달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올림픽 전까지 어떻게 하면 여러 나라와 그 상호 우호적인 또는 그 왕래하는 관계들을 만들려고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카드를 일본과 공유한다 할까 사용해서 보다 독도 문제를 실효적으로 독도 문제가 좀 더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지금부터 해야 될 시기가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곽진호 박사님의 그 논문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